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도덕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콜버그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중심화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비판을 해버리네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블라지는 콜버그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이제 사람이 2명이 등장했으니까요.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콜버그와 달리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즉, 통합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 행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문단은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한 이야기고요. 콜버그와 비교를 해서 보아야겠습니다. 2문단입니다.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체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 위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에,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 블라지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단은 도덕적 행동의 핵심적 역할인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능동적 구성과 개인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였습니다. 3문단입니다.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아 모델의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요.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일러준다.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력을 이끈다. 자, 3문단은 도덕적 자아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입니다.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이때 도덕성의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즉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도덕적 자아의 중심에 두기 위한 요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은요,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도덕성과 자아 통합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5문단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며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도덕적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문단위예요.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 일관성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자아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여러 특징 중 선, 정의, 공평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의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육문단은 자아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사실적 정보 이해하기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지 1번은요. 일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정답은 바로 선지 2번이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적으로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이 부분이 틀렸네요. 콜버그는 100% 행동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죠. 이것이 바로 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의문은 누가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블라지가 지녔었죠. 선지 3번은 3문단에, 선지 4번은 2문단에, 선지 5번은 1문단에 있었으니 찾아보면서 사실적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문제는요. 핵심 개념의 세부 이해하기 문제입니다. 자, 핵심 개념의 세부 이해하기 문제라고 적혀 있지만요. 사실 추론적 읽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론적 읽기는요. 지문의 사실적 읽기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럼 사실적 읽기라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볼까요? 갑,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는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 사람은 야식을 참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전신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하죠. 이런 사례도 자아 일관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블라지는 합리화를 통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죠. 블라지가 말하는 자아일관성은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일치의 해소와는 달라요. 자아일관성은 A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육문단에 자아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아일관성 두 가지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두 번째,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정답은요. 바로 3번이었습니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문제입니다. 블라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읍과 니은에 대해 보인 반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5번이었어요. 선지는요. 기반을 두지 않아도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은 분리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육문단에선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선지 3번은요. 돌아가기 위해서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선지 4번도 도덕성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었어요. 네 가지 모두 아니네요. 선지 5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옳은 행동임을 아는 기획이 불우이웃을 돕는 니은으로 이어지려면 자아의 능동성이 중요하겠군. 그렇습니다.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핵심 개념이었는데요. 능동성과 스스로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연관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이해를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활동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도덕적 자아 모델을 탐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A는 자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배려를 성실보다 더 중심 위치에 놓았겠군. A 볼게요. 성실성은 없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배려한다. 그렇죠. 선지 1번은 이 문단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자아는 개인마다 그 구성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답니다. B 보도록 할게요. B는 정직하게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고 실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B는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겠군.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오문단을 보면 되겠습니다.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 도덕적 책임감은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요구와 연관이 가능하겠습니다. 선진 3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 선진 3번은요 26%나 되는 사람이 오답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개념을 몰랐다고 해요. 도덕적 통합입니다. C 한번 살펴볼까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한 C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C는 도덕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4문단에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은요.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도덕적 통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외부의 요구에 의해 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단락 5번을 살펴볼게요. 도덕적 책임감은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죠.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엄중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고요. 선지 5번에서는 자아와 통합한 정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B는 C보다 정직이라는 도덕적 범주를 자아와 통합한 정도가 더 높을 수가 있겠군.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뜻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으로 놓는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4문단에 유사한 의미의 구절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일수록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답의 근거 다 살펴보았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였을 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바로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넘보면은요. 넘보다가 원형이 되겠는데요. 어떤 것을 욕심내어 마음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추구하다였죠. 추구하다의 뜻은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 국어 100점을 추구해서요.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